예, 사랑하는 엑선 회원님들하고 주식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보시고 배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주식 투자의 본질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저가의 매수에서 고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항상 본인이 정해진 룰, 그 룰에 따라서 보유 기준이면 보유를 하고 보유 기준이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기술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매하는 부분, 특히 손실 최소화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초급자 코스입니다. 제가 1월 달까지 매주 목요일날 이 시간에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수준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로 미뤄서 분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 과정이고요. 뭐 자료는 얼마든지 보셔도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도 제가 해놓을 테니까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스타일 정하기, 그리고 주식 투자 성공하는 방법, 시장 체크리스트, 그리고 저가 매수 방법과 수익 극대화 사례, 그리고 종목 선택하는 부분과 매수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손실 관리 및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6단계로 해서 초급자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돈을 버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건가 하는 부분,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주위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하면 뭐 부동산 투자하고 좀 대비되는 부분,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러십니까 하고서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식 투자합니다 하면은 곱지 않은 시선이 오히려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뭐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나 오너들한테 주식 갖고 있다고 하면은 다르게 보는 거죠. 근데 소액 투자자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다만 지금은 전업 투자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주식 투자하는 부분이 하나의 투자로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의 한 2천만 명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한 500만 명 정도는 전업 투자자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보통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는 부분이죠. 단기 매매를 하는 부분은 항상 고급자 코스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기본적인 부분에 초급자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중급하고 고급에서 단기 매매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개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환경에 따른 주식 투자 스타일과 목적이 진행이 되는데, 전업 투자자는 생활비, 그리고 사업 진행 자금, 또한 노후 준비 자금, 그리고 돈 자판기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아마 생각을 하고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직장인 투자자들은 더 나은 수익 구조, 그리고 역시 돈 자판기죠. 내가 여유 자금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식 투자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될 거고,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뭐 생활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 생활비 부족에 대한 부분의 준비 자금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 또 꾸준한 캐시카우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돈 자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재테크 투자자도 뭐 당연한 부분이죠. 미래 준비 자금,
그리고 돈 자판기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나는 이러한 투자 환경에서 과연 어떤 투자를 할 건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업 투자자는 뭐 직장이나 노후 준비 투자자 뭐 이런 사람보다 생활비라든지 생업에 종사하는 부분들, 또 하루 일당을 버는 부분들, 또는 단기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의 압박이 상당히 심해요. 즉 전업 투자자는 금액이 작은 분들은 생계형 투자자가 대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금액이 한 1억 정도 미만이시면 역시 뭐 생활비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봐지고, 1억 가지고 한 5에서 10% 정도 월 수익이 나와야 그런 부분에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천 정도면 뭐 웬만한 사람들은 뭐 억대 연봉이 되는 거니까 여유가 진행이 되겠지만, 1억 가지고 50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버는 부분은 상당히 고난스러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업 투자자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업 투자자가 되려면 모든 부분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내고, 긴 경험과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을 다 소화를 하고 나서 전업 투자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통 은퇴를 하시고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은 뭐 힘을 쓰지 않는 부분에서 주식 투자하는 부분 또는 부동산 투자하는 부분이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전업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뭐 직장인 투자자라든지 또는 뭐 은퇴자라든지 또는 뭐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천천히 투자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전업 투자자로 진행을 하려면 최소 3억 이상은 재테크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억은 비상금으로 따로 빼놓고 1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1억 중에서도 2, 3천만 원만 가지고 매매하는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주식 투자 자체는 상당히 무서운 재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갬블링이라고 도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도 분명히 갬블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압박에 빠지거나 도박 증세가 심해지는 부분이 되면 이성을 잃고서 비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여유자금이다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슈퍼개미 된 사람들도 전부 다 단기 매매로 모든 자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자금, 이쪽 항아리 또 저쪽 항아리 또 다른 쪽 항아리,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자산이 무너지는 부분을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만,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자산을 지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도 자산을 지키는 부분에 최우선을 두고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스타일이 확인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1년에 몇 프로 정도 주식 투자로 수익을 원하는지, 10%, 30% 또는 50%, 100% 이런 부분의 수익을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그런 수익을 원하면 만약에 100% 정도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100% 손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0% 정도 수익을 원하는 사람이 10% 이상 손실 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 또 환경,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익률과 손실률을 정해 놓으시고,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항상 스톱을 시키셔야 돼요. 나는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손실 나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10% 이상 손실 나는 부분을 항상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어가 안 되고 시간을 마냥 기다리는 부분은 고통의 시간이 길게 진행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의 스트레스로 다른 생활도 삶도 상당히 좀 지쳐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만 몰입하지 말고 손실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본인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소액으로 만약에 뭐 1,0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나는 뭐 100% 손실 나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뭐 편안하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1,000만원 정도 손실을 나고 뭐 한 3개월 정도 일해서 다시 1,000만원 넣겠다 뭐 이런 마음이라면 충분히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잃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전부 잃을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항상 소심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또 냉정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결정을 했으면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투자 시기나 규모 또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돼요. 나는 주식 투자에 소질이 없어요 하면은 간접 투자로 진행하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도 한 번에 전부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투자하는 부분을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간접 투자하는 부분도 나는 1억 있으니까 1억을 한 번에 뭐 투자회사에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00만원씩 분할로 하든지 뭐 또는 뭐 2,500만원씩 4번에 나눠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집어넣든지 뭐 이런 부분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100% 투자하는 부분은 간접 투자든 직접 투자든 절대로 좋지 않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전부 다 잃을 생각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과감한 투자는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만약에 IMF나 뭐 금융위기 때 진행돼서 나라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몰빵한다 하는 부분, 좋은 종목에 몰빵하는 거는 언제나 찬성입니다. 다만 재무구조가 안 좋은 종목 뭐 그런 종목에 투자해 가지고 상장 폐지된다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곤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할 것인지 또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것인지, 뭐 카페라든지 뭐 아니면 일부 전문가 뭐 유튜브 뭐 이런 부분이 요즘은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고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언도 들을 수가 있고, 투자하는 부분에서 과거에는 기록에 남지 않던 부분도 지금은 전부 다 기록이 돼 가지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부분도 앞으로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언제든지 전부 다 보고 들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들으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부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스포츠 선수는 천부적인 자질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좋은 습관으로 진행이 되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배가시키면서 정말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스포츠 선수도 보면 항상 슬럼프가 있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나도 분명히 코치가 있고 주변에 누가 그런 부분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코치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 부분도 분명히 본인한테 누군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저 같은 전문가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뭐 그런 자료가 있는 부분이라면 하나의 좋은 코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부분, 나는 뭐 워렌 버핏 투자 방법이 좋다 하면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나는 마티 슈발츠의 매매 방법이 너무나 멋지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취향하는 부분에 매매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나는 제럴드 로브가 너무나 멋진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의 투자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본인 걸로 만드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롤 모델을 만드셔 가지고 본인한테 나는 어떤 사람 뭐 가장 내가 선호하고 나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 뭐 이런 부분에 투자 성인들의 그런 매매 방법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예,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눈 위에 예, 그분들이 발자취를 예,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발자국을 처음에는 예, 같은 보폭으로 네, 쫓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방향만 네, 천천히 따라가 보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들의 보폭 크기만큼 본인도 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옳은 방향. 투자 성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예,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예, 가다듬고 진행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그분들이 예, 간 방향대로 쫓아가면 뭐 그분들의 100분의 1 또는 10분의 1 또는 그분들보다 뭐 10배, 100배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네,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방법으로 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왜? 늦게 가더라도 분명히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누군가는 뭐 10조, 100조 벌었다고 하지만 예, 옳은 방향으로 가면 1000억, 1조 이런 식으로 나도 벌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옳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초급자에서 예, 매우 중요한 예, 요소예요. 여러 가지 투자를 예, 하다 보면 본인한테 분명히 예, 맞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예, 손이 느린데 뭐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나는 예, 재빠르게 뭔가 할 수 있는데 1년, 2년 못 기다려요. 뭐 이런 부분의 투자 스타일이 전부 다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예, 항상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예, 성향에 맞게 투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예, 기억을 하셔야 되고 주식 투자는 빠르거나 늦거나 상관없어요. 단기 매매를 하던 중장기 매매를 하던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자만 성공한다 또는 중장기 매매자만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중장기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장기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 매매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 매매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 매매 투자를 하던 중장기 매매를 투자하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 네, 스타일에 맞게끔 그리고 예, 잘 정립된 네, 매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예, 기억을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성인들의 성공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부분을 진행하시라.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예, 그 방향으로 성공한 방향으로 쫓아가면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투자자들한테 네, 30% 수익률을 예, 제시를 해 드립니다. 30%.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1000만원 가지고 30% 예, 수익률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진행을 한다면 이게 가장 제가 예,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목표고 또 예, 달성하는 부분에서 네, 무리가 없는 그런 예,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30% 수익률은 네,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2달 또 어떤 사람한테는 6개월,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뭐 3년, 5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1회차에 30% 정도 수익률 달성하는 부분을 항상 예,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원 가지고 예, 5조를 만들기를 목표를 잡고 30%로 예,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이 표를 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차에 1000만원 가지고 달성이 되면 예,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투자는 뭐 이때까지는 재투자하는 부분에 선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집어넣고 2회차 1690만원, 3회차 2200만원, 4회차 2860만원, 5회차 3710만원, 6회차 4830만원 뭐 이 부분까지는 이제 5천만원이 안돼서 나는 재투자를 했고 7회차에 6270만원이 돼가지고 나는 여행을 좀 가보겠다. 뭐 동남아 여행이든 뭐 제주도 여행이든 뭐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 8회차 되면은 8160만원 뭐 이때도 내 선물은 뭐
나에 대한 선물입니다. 나 자신한테 주는 선물. 여행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잡으시면 되고, 9회차가 되면은 시작했던 부분에서 10배가 됩니다. 1000만 원이 10배면 1억 되는. 그래서 30%씩 9번 회차를 거듭하면 10배씩 증가하는 부분이 됩니다. 9회차도 1억이 돼서 뭐 여행 떠나겠다. 여행 다녀오시고, 10회차, 뭐 12회차, 그러면서 15회차 가면은 5억 1000만 원이 돼가지고 5억 정도 됐으니까 난 자동차를 한 대 뽑아보겠다 하면 자동차를 뽑는 부분이 되는 거고, 18회차가 되면은 100배가 되는 거죠. 100배. 1000만 원이 11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30% 돼가지고 진행이 되면 어느새 27회차가 되면은 119억 정도가 되고, 119억 정도 되면 나는 주택을 하나 사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택 구입을 하시고, 뭐 33회차 가서 뭐 나는 좋은 차를 사겠다면 500억 이상 되니까 뭐 좋은 차 살 수가 있는 거고, 40회차 정도 되면은 3600억이 되니까 뭐 이 정도면 나도 빌딩 하나 사보겠다면 빌딩도 하나 구입하는 부분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50차가 되면은 약 4조 9천억대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그 약간 밑인데 한 5조 원 정도 된다 생각하고 진행하고, 50회차 정도 되면은 뭐 50년이 지날지 뭐 얼마나 지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50차 돼서 5조 원 만들면 사회 기부도 하겠다. 뭐 해가지고 뭐 일부를 기부를 하던 뭐 전체 기부하던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당장 달성하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1000만 원 가지고 30%씩 누적 목표를 잡아서 1300만 원 만들었으면 이 1300만 원이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1300만 원이 자산 달성의 원금이 돼야 됩니다. 1회차 달성. 그래서 달성이 돼 가지고 매월 며칠에 달성했다. 뭐 이 부분을 옆에 적어 놓으시고 그 부분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달성 일자를 정해 놓지 말고 달성을 30%로 그냥 해놓고 그 달성 기록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회차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2월 뭐 27일 정도에 달성했다. 그러면은 뭐 2023년 12월 27일, 그리고 2회차 1690만 원은 뭐 내년 1월 15일에 달성됐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초기에는 가감하게 투자를 하니까 목표 달성 기일이 뭐 좀 축소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금액이 이제 10억 100억이 되면 아무래도 목돈을 투자하는 부분이 되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기존에 뭐 일주일 한 달 만에 기록했던 그런 자산 달성이 향후에는 뭐 3개월 6개월 또는 뭐 1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관하지 말고 본인이 진행했던 목표를 가지고 계속 달성하는 부분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성 원금을 까먹지 않는 것. 달성 원금을 까먹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300만 원이 달성이 됐는데 갑자기 뭐 1000만 원 툭 떨었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도박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1300만 원이 있었는데 뭐 1250만 원 됐다. 뭐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갑자기 뭐 1000만 원 뚝 부러졌다. 이런 부분이 되면은 본인의 매매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정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달성이 됐으면 125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항상 긴급 상황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SOS를 통해서 본인의 매매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절대로 달성한 원금에서 3% 5% 이상 손실을 누적시키는 부분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바보. 아직 뭔가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의 매매 방법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내가 수익 났을 때 어떻게 매수했는지 또 어떻게 매도했는지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 달성된 원금이 절대로 까먹지 않는 부분, 손실이 커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관리예요. 그래서 1300만 원이 지금은 1300만 원이지만 5회차 가면 돈이 5조 원 정도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런 관리가 될수록 그 달성 회차가 빨라집니다. 근데 1300만 원이 1000만 원 갔다가 다시 1500만 원 갔다가 뭐 1300만 원 왔다 1700만 원 가고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부분이나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손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원금을 지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원금을 지키려면 본인이 어떻게 진행이 해야 되는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몇 자리를 선택해 놓고 그 자리에서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지지가 안 되면, 즉 보유 기준이 아니면 항상 매도하고 현금 갖고 있다가 다시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오면 다시 매수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부분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뭐 치고받고 이런 부분의 매매는 그냥 도박일 뿐인 거예요. 도박. 게임을 하더라도 보스를 잡는 부분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정립을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 자산이 증가되는 부분을 진행을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실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손실을 봅니다. 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잘하는 분들은 뭐 한 종목에 몰빵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뭐 레버리지 가지고 30%씩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수에 100%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한 종목에 100% 몰빵을 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뭐 1000억이다 뭐 3000억이다 한 사람은 한 종목에 몰빵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금액이 작을 때는 두세 개 정도, 금액이 커지면은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 종목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분산 투자가 되면 이제 수익률이 좀 적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달성 시기가 늦춰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대신 안정성이 그만큼 더 강화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주식 투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30%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나는 절대로 손실, 내 돈을 누가 빼가는 거를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하는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내 돈을 뺏어가는 부분, 뜯어가는 부분 되면 스톱을 시키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이런 냉정하고 뚜렷한 목표의식과 매매 기준을 가지고 손실 나는 부분에서 가장 본인을 다독이고,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손실 최소화시키는 부분을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일 되면 올라갔지, 일주일 뒤면 올라가겠지, 한 달 뒤면 회복되겠지,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내가 시세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나의 바람대로 시세가 진행되는 부분도 아니고, 오직 나는 시세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본인이 진행되는 기준, 그 기준을 지키는 연습만 하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번 이렇게 달성 원금이 지켜지는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충분히 고액 자산가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손실을 절대로 확대시키지 말라. 보유 기준이 아니면 무조건 매도해서 자산을 지키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그게 안 되면 투자를 하지 말라 할 정도의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 만드는 부분을 뭐 1억 미만에서는 가감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 10억까지도 그런 부분이 가감하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매매 기준과 매매 원칙을 지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손실되는 부분에서 본인이 나는 3%든 5%든 손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자동 매도 하겠다, 그럼 매도를 하세요.
그런 매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진행되면은 분명히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매매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석, 철저한 분석과 어떤 부분의 흐름, 그리고 지금은 뭐 시장이 안 좋다거나 내가 종목을 잘못 들어갔거나 이런 부분에 판단이 진행되면 쉬시면 됩니다. 다시 새로운 기회가 오는 부분, 좋은 그런 기준이 오는 부분이 진행될 때까지 그냥 쉬면 돼요. 매일같이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산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 자산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부분. 그래야 복리로 자산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복리로 자산 늘리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손실은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가장 좋은 시점에서 매수했는데 손실이 난다? 그러면 내가 보는 기준, 내가 강하게 보는 이런 시각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컷을 하고 자산을 지키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어느 시기에 자산이 크게 진행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30%씩 약 50회 정도만 되면 5조 원이 된다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41회만 진행하면 5조 원이 됩니다. 1억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41회만 30%씩 누적하면 5조 원이 되는 거고,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32번만 30%씩 수익을 내시면 5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매달 10%씩 수익 내겠다 이런 목표를 갖지 말고 30%씩 회차를 달성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매매 기록을 쓰고 본인이 어떻게 매매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상사한테 보고한다 또는 배우자한테 보고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매 일지를 작성하고,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자꾸 체크를 하면서 처음부터 본인에게 어떤 부분이 맞는지, 나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하고 반성하고 더 나은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고, 이익이 나지 않는데 자기 재산이 1000만원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전부 다 투자를 하지 마세요. 나는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매매 기준이 아직 완전히 정립이 안 됐습니다 하는 분들은 1000만원 있으면 100만원 가지고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가지고 본인의 매매가 정립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지키는 부분이 8, 90%, 10번 중에 8번, 9번 정도 지켜나간다. 그런 부분이 되면 100%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매매 정립이 돼서 진행이 되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흐름은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지금 질배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상품 선물도 있고 지수 선물도 있고 레버리지 인버스도 있고 또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수많은 기회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절대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매매 기준을 정립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중급과 고급자한테도 무조건 반영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김강재 전문가가 얘기하는 대로 30%씩 회차로 잡고 진행해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